예, 평소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면서 비판을 해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어젯밤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용주 의원이 사과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의원 입장에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인데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10월 31일 오후 한 10시 57분쯤에 이용주 의원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청담공원 옆 도로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예. 그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였죠.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관련되어 있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한 15km 정도를 직접 운전을 한 이후에 음주운전에 적발됐고요. 0.089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거리가 여의도에서 강남까지고요. 뭐 어느 보도로 보니까 삼성동이라는 얘기도 있고 청담동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뭐 강남으로 통칭하겠습니다만 물론 적은 거리도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이게 15km 간 거고요. 저도 보도를 보니까 음주가 의심이 되는 어떤 시민이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단속을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정기 단속이 아니고 그렇죠. 음주운전은 정기 단속이 아니고요. 예. 지금 본인이 직접 운전을 했지만 정기 단속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그것을 보고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상했다는 한다면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운전을 했을 때에는 옆에 차 안에 있었던 운전자가 음주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죠. 예. 보통 그 차량이 어느 정도 이상한 차량의 운전 습관을 보여야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동거리가 너무 제대로 하지 않다든지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는다든지 예, 예. 그런 것들을 아마 파악을 했기 때문에 0.089라고 한다면 면허 취소는 아니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용주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예, 뭐 사실 그 자체도 충격적인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과 관련했던 어떤 행보들이 좀 있었나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용주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의 네. 내용이 무엇이냐면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그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윤창호 씨와 관련된 법인데 예. 윤창호법의 발의에 본인을 포함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해외에 비해서 국내의 음주 처벌이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가깝게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고 국민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막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뭐 바꿔 얘기하면 뭐 제가 이용주 의원을 달리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썼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살인행위를 한 셈이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 있어서 정치를 안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국민들이. 정치 혐오증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기름을 붓는 행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법안이 중요하니까요. 윤창호법에 혹시나 영향을 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처벌을 엄격히 하자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음주 단속 기준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용주 의원의 이러한 사건을 보도가 된 이후에 많은 네티즌들이 이용주 의원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에 따라서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처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용주 의원 앞으로 어떤 처벌을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0.089고요. 그렇다면 법에서는 0.05에서 0.1까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지 또 몇 회의 단속이 됐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만 제가 하나만 여쭙자면 이건 개인 이용주 차원의 처벌이고요.
국회의원 이용주로서 민주평화당 차원의 징계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품격을 저해했다라든지 그런 당내 징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징계위원회가 아마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민주평화당이 어떤 징계를 내리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희 집도 사실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IPTV가 아니라 IP 카메라, 그 CCTV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요, 올해 9월부터 이 보안이 허술한 가정용 카메라죠. 예. 이 가정용 카메라에 대해서 해킹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고 그 영상을 저장한 범죄입니다. 예.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가입한 사이트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회원들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빼낸 이후에 예.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용을 해서 예.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 로그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접속을 하고 예. 해당 사생활을 훔쳐보고 지금 저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이 남성 역시 지금은 가해자인데 원래는 또 피해자로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예.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에서 처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용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에서 수상한 점을 느껴요. 예. 그래서 수상한 점을 파악을 해보니까 예. 본인의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킹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여기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이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 보안이 취약한 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카메라에 접속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해당 사생활들에 대한 동영상을 저장한 것입니다. 예, 내가 당해보니까 이건 큰일이다라고 느낀 게 아니고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접근한 상황인데 뭐 이제 가정용 그 IP 카메라가 보안이 허술하다고 하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뭐 녹화한 영상에 이게 글쎄요, 뭐 성관계 영상이나 이런 게 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거 심각한 부분이네요. 이 해당 사이트가 반려견들과 관련된 사이트예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반려견들을 키우는 여성 혼자 사시는 피해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라든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은밀한 사생활 같은 것들을 주로 촬영을 해서 영상을 저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정보 접속 권한이 없는데 정보에 접속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다가 예. 몰래카메라를 촬영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처벌법도 위반입니다. 현재 예. 경찰은 이것을 유포했는지도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예. 만약에 유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유포죄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든 혐의를 포함을 해서 보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카메라 촬영죄라든지 유포죄는 같은 형량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것이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면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가 있어서 예.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고려해서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혹시나 시청하신 여러분들 중에 IP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 대목에서 집중을 하셔야 될 텐데 해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저희가 뭐 IT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면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쓰고 있는 가정 내의 카메라를 누가 보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이번이 처음 해킹 이런 범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가정용 카메라를 해킹하는 범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정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절대 안전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사면 원래 있었던 기본의 설정을 잘 안 바꿔요. 맞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잘 안 바꿉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나 말고도 누구든지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하시고 비밀번호도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 사생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예, 꼭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병역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시간까지 조작한 장현수 선수. 일단은 징계 수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이제 처벌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징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자격 정지라든지 아니면 예. 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여러 단계의 징계가 있는데 오늘 결정된 징계는 장현수 선수에 대해서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과 3천만 원의 벌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수위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주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진 건데 저희가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본다면 그 사건이 발단부터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땄죠. 그러면서 이제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병역 특례는 단순히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예술이라든지 체육에서 이러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으로 544시간, 봉사 명령이 아니죠. 봉사 활동에 544시간을 부과를 받았는데 보통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모교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후배들을 양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현수 선수도 본인의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196시간의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모교에서 후배들과 함께 훈련을 하는 사회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96시간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는데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제출했는데 굉장히 폭설이 많이 오는 날에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은 굉장히 깨끗한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을 하고 지금 나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장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봉사 활동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러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대표 자격은 영구 박탈이 된 건데 뭐 이와 별개로 연쇄적으로 좀 앞으로 활동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생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장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가 박탈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극 마크를 달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예를 들자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경우에 나갈 수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출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은 앞으로는 좀 힘들 것이고 아무래도 많이 아꼈던 팬들도 많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도 고심이 참 많았을 텐데 현행 병역법상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선수에게 그러니까 5일간 더해라, 연장해라가 이제 기존에 할 수 있는 처벌이라면 처벌이랄까요?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병역 면제 혜택까지도 박탈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이 장현 선수 같은 경우는 병역 특례예요. 우리가 보통은 예를 들면 등급에 따라서 병역을 면제받는 것과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병역법에서 병역 특례와 관련되어서 허위 보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 한 번당 5일간의 복무기간 연장이라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결정을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다시 병역 특례와 관련된 거 취소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청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장현수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메달리스트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장현수 선수가 문제가 되면서 지금 현재 복무를 이제 특례를 받아서 끝냈거나 사회봉사 활동이 끝냈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사람들 24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현재의 복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복무를 한 것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진 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지금 장현수 선수는 사진이었지만 사진이 아닌 출석부 아니면 확인서 등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확인서와 출석부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전수조사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같은 예를 들면 모교라고 한다면 모교에서 함께 훈련한 사람들의 진술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보통은 본인이 관련이 있는 모교라든지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사람들이 불이익한 진술을 할 것인가. 그래서 과연 이번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네, 또 지인들이니까 입을 맞춘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짚자면 오늘 축협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종목에 있는 메달리스트들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마찬가지의 어떤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태극마크를 못 달게 하는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종목에 따라서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징계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런 병역 특례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뭐 BTS와 관련돼서는 왜 예, 병역 예. 특례가 안 되냐는 등 병역 특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다른 운동과 관련된 협회들도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네,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예, 마지막 주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내 미술대회, 쌍둥이 딸이 여기에 참가를 했는데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이 심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시험 성적과 관련돼서 처음에 문제가 됐는데 해당 숙명여고의 학부모들은 시험 성적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교내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밝혀진 것인데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참가한 교내 미술대회에서 언니가 특선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심사한 사람이 아버지와 아버지다. 다른 미술 교사인 것이고요. 단순히 상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비교과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예.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비리에 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조사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만 봤을 때 참 수상한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여러 가지 증거라고 할까요?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는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경찰이 처음에는 쌍둥이 딸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다가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예. 피의자로 입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을 압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밝혀진 것이 휴대폰에 있었던 메모장에 있었던 네네네. 내용입니다. 예.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쌍둥이 딸의 자택에서도 어떠한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유의미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반면에 쌍둥이 딸은 여전히 해당 메모장은 내 검색용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 부인을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이라든지 본인의 여러 가지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진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경찰이 일단은 수능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뭐 이번 수사 어떤 방향으로 좀 마무리가 될까요? 경찰은 지금 수사의 속도를 굉장히 내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능 시험일인 15일 전에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사입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지 이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숙명여고의 학부모들은 빨리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 영점 처리를 하고 제대로 된 성적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아직은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어서 재판도 끝나서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 결과를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숙명여고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이슈도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